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롯데리아를 좋아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어요. 야, 롯데리아를 먹어? 그 맛도 없는 걸? 라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롯데리아가 제일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했길래 롯데리아는 이렇게 이미지의 반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걸까요?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롯데리아 사실 국내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로서는 최초의 브랜드라 할 수 있고요. 79년에 소공동에 있던 롯데백화점에서 1호점을 내면서 첫 출발을 한 곳인데 진입 자체는 사실 맥도날드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롯데리아는 로컬라이징을 굉장히 잘했죠.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미국 그 자체였던 맥도날드와 달리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햄버거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걸 메뉴로 정말 많이 고민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롯데리아 하면은 뭐 불고기 버거였잖아요.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햄버거는 그냥 미국식 햄버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은 불고기를 좋아하니까 불고기를 베이스로 한 햄버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실제로 출시했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버거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맥도날드를 이기고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옛날에 90년대에는요, 롯데리아에서 막 생일 파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 정도로 롯데리아가 10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게였다. 자,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참 롯데리아에게 힘든 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일단 대체제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2000년대는 피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었고 외식의 범위가 전에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덜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롯데리아가 뭐 라이스버거 이런 성공을 맛보고 나서 온갖 신규 햄버거를 출시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들어서 안 좋은 상황이 굉장히 지속됐죠. 폐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했고 2018년 19년 기준으로 아주 폐업률이 10%를 훨씬 넘겼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연매출도 이제 2021년 물론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은 6,757억까지 떨어지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죠. 롯데리아에 대한 인식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롯데리아 가면은 맛이 없다. 햄버거를 대량으로 해두고 주문하면 그때 좀 데워서 내준다더라. 롯데리아 햄버거가 맛이 없다는 인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시기였어요. 2000년대를 거치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꼽는 게요, 2000년대에 롯데리아가 매장 수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정말 많이 늘렸어요. 점포수 많이 늘렸으니까 양적 성장을 엄청나게 이뤄냈으니까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양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롯데리아를 이끌면서 양적 성장을 이끌었던 경영자분이 2000년대 후반에 어디로 옮기셨느냐? 엔젤리너스로 옮겼습니다. 엔젤리너스에서도 매장 수를 엄청나게 2000년대 후반부터 매장 수를 쫙 늘려가지고 뭐 매장 수 1000개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참 공교롭게도요,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 둘 다 매장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소비자들의 불만도 딱 똑같아요. 맛이 없다.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 엔젤리너스는 한때 커피가 정말 맛이 없다. 커피 왜 이러냐 하는 식으로 비판이 많이 나왔었고요. 롯데리아도 똑같이 햄버거가 맛이 없다. 점포수는 엄청 많은데 뭐 어디 가든 있긴 한데 맛이 없어서 잘 안 가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전 그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 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사실 대량으로 점포를 늘리기에 유리한 시스템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확 늘려버리면요, 점포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모든 점포가 똑같은 퀄리티로 상품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시스템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인력들도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가맹점주 교육도 굉장히 잘해야 되죠. 한꺼번에 가맹점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요, 그게 통제가 안 돼요.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당연히 매뉴얼대로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요, 롯데리아 맛없는 햄버거 맛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박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폭발적인 확장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 롯데리아 잘 안 갔습니다. 롯데리아 갈 거면은 맥도날드 가고 버거킹 가지. 맥도날드는 맛이라도 있잖아. 버거킹은 양이라도 많잖아. 그래서 한동안 두 브랜드가 훨씬 더 롯데리아보다 훨씬 고평가를 받았었어요. 햄버거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도요. 그리고 그게 한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된 거예요. 롯데리아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 노력의 첫 변화로 인식을 한 게 언제였냐면요, 롯데리아가 2010년대 중반쯤에 클래식 치즈버거를 낸 적이 있어요. 자, 롯데리아의 클래식 치즈버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요, 굉장히 집중해서 잘 만든 햄버거였어요. 버터번에다가 패티, 그다음에 양파, 피클,
치즈, 케첩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한 조합이었어요. 그 간단한 조합이 맛있으려면은 그 각 구성분들이 정말 맛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빵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 버거킹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은 많지만 빵이 맛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롯데리아는 그 부분을 되게 잘 잡았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어요. 클래식 치즈버거 꽤 괜찮더라. 잘 만들었더라. 근데 다들 제 말을 안 믿었어요. 맛없는 롯데리아 누가 가냐.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기억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입견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서 뭘 출시하든 간에 인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롯데리아가 나름대로 계속 신제품을 출시하긴 했었어요. 정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대부분 다 먹어보지도 않고 그런 선입견에 갇혀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음식 이런 게 재밌는 게요. 먹어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많지만요. 한번 선입견이 바뀌어버리면요. 실제로 먹어보더라도 그 선입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동안 롯데리아의 악명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하다 보니까 신제품을 출시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거죠. 그 사이 동안 롯데리아는 계속 꾸준하게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신제품 개발을 덜 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요. 그래서 보면 현재도 그렇지만은 롯데리아만큼 신제품을 꾸준하게 내는 곳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누적된 결과가 현재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고 꾸준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면서 소비자들과 접점을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 마피아 버거 같은 경우는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다른 브랜드들이 비용 절감을 하고 회사가 이래저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소홀한 동안 롯데리아는 꾸준히 자기가 하던 걸 브랜드 인식을 계속 변화시키게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랜딩도 하고 계속 신메뉴를 통해서 신메뉴를 왜 내느냐? 신메뉴를 내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도 있어요. 신제품을 내면은 일단 사람들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햄버거를 먹던 사람들이면 궁금하니까 그런 걸 계속 해나간 덕분에 소비자들과 계속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거를 어필한 덕분에 점점점 조금씩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롯데리아가 맛없다고 하면은 일단 먹어봤냐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먹어봤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먹어봤다 얘기하면은 한 번 먹어보고 나서 그러기에 하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요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시간의 누적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서 바뀌는 거예요. 롯데리아도 한순간에 그렇게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았어요. 긴 시간 동안에 누적돼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쁜 이미지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확 바뀌어버린 거죠. 90년대 그렇게 잘 나가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기 있는 브랜드였던 롯데리아가 그런 폭발적으로 매장 수를 늘린 부작용으로 해서 망가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 잃어버리게 된 거였죠. 근데 그 소비자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던 거죠. 클래식 치즈버거를 낸 순간부터 딱 따져보더라도 거의 10년입니다. 거의 10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점점 더 인식이 바뀔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가 예전에 비해서 쉽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수제버거 굉장히 유행했었고 수제버거의 프리미엄화 현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던 시절에는 그것도 괜찮은 선택지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엔 햄버거 먹을 바는 국밥집 가서 국밥 한 그릇은 뜨뜻하게 한 그릇 한다고 이런 밈까지 돌았었지만은 지금은 국밥들도 다 비싸잖아요. 햄버거가 오히려 저렴해요. 세트 가격 기준으로 가지고 얼마나 저렴한데요? 한 끼에 6-7천 원으로 때울 수 있는 곳이 이제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 와중에 가성비까지 지켰으니까 오히려 롯데리아가 좋은 선택지로 떠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양이나 이런 점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가성비나 맛에 있어서나 지금 현재 롯데리아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소비자들이 몰리게 된 것이 아닐까. 사실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나빠진 인식을 바꾸긴 굉장히 어렵다. 정말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얼마나 잘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롯데리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롯데리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제 다시 좋아하는 브랜드가 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여기서도 댓글로 뭐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신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